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니어스 컴퍼니의 대표 박예진입니다. 매달 여러분과 함께 실무의 답답함을 뚫어보는 경리나라 TV 유로 라이브 강의.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무료 라이브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현장에서 실무자분들이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혼자 찾아보다가 더 헷갈리는 부분들이 더 많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저희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뽑아서 저희가 현장 중심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강의 끝나고 이제 설문을 통해서 평소 궁금해하셨던 주제들을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강의로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정말 실무자분들께서 요청이 많았던 급여 실무, 인사노무 기본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주제는 제가 컨설팅할 때도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급여 명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임금 명세서가 뭐예요? 수당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 너무 많았어서 오늘은 현직 노무사님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회사들과 함께 인사노무를 책임지고 계신 노무법인 헤든의 방창훈 노무사님이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방창훈 노무사입니다. 네, 저는 현재 노무법인 헤든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법무법인에서 시작을 하고 또 아마 이 라이브 강의를 신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좀 인사 노무 실무를 하고 이제 네. 제가 네, 또 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쪼록 제가 느꼈던 고충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반복하지 않으시고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계기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도 영광.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네, 혹시 저희 PPT가 띄워질 수 있을까요? 네네네. 그래서 네, 오늘도 네, 저희 여러분의 실무가 한결 더 편해지길 바라면서 바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러면 강의 오늘 목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필수 보관 서류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또 어떻게 잘 챙기셔야 되는지, 또 격리나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아카이빙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거고요. 또 이제 실무적으로 좀 많이 질의가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중도 입사하시는 분들, 퇴사하시는 분들 네네네. 어떻게 일할 계산을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또 음. 이슈들, 그리고 지각 결근 시 또 공제, 이게 일학에서는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제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 드리고, 네. 또 인제 비과세 항목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서 좀 저희 이 급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아끼면서도 좀 문제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포괄임금제를 고정 후 요즘 거의 모든 회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렇죠. 네. 법적으로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임금 설계를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안 지급된 거는 무엇인지, 혹은 덜 지급되고 있는 거, 과지급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좀 기본적인 임금 계산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무나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필수 지식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라이브 강의니만큼 강의 시청하시면서 채팅으로 많이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노무사님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처음 이제 시작이 네. 필수 보관 서류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 네,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인제 그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보관 서류가 있어요. 이게 기산일로부터 3년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꼭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네. 사실 여기 뭐 무슨 서류, 무슨 서류, 무슨 서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어떤 서류인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네. 일단은 인제 가장 뭐 근로감독이 들어온다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결국에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또 요즘에 한창 핫한 52 시간제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서류는 근로계약서랑 임금대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아카이빙을 안 하시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네. 아카이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네. 또 이제 뭐 어떤 서류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뭐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라고 했을 때
뭐 사직서가 될 수도 있고 뭐 해고라면 이제 거의 다 징계고일 테니까 뭐 징계위원회 뭐 소명 자료라든지 해고 네네네. 통지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서류, 문구들이 들어있는 서류라면 그 어떤 것이든 증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뭐 승급이나 감급에 관한 서류도 마찬가지로 승급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롭게 작성된 연봉계약서 음. 꼭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모든 근로조건이 하나만 바뀌어도 근로계약서를 꼭 제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연봉계약서가 됐든 근로계약서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아카이빙을 해 주시고 감급이라면 이게 아마 징계로 인한 감급일 테니까 그 징계 관련된 이제 일체의 네네네. 자료들 이런 네. 것들을 잘 갖고 계셔서 통보서까지 네.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아, 네. 이 필수 보관 서류들이 이 기산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은 맞습니다. 보관을 최소. 해라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 여기 휴가에 관한 서류도 있는데 휴가도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놀랍게도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연차휴가나 또 무급휴직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네네네. 더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그쵸. 예. 병가휴직이라든지 그런 아, 것들도 다 인제 네. 휴가 뭐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네. 제출하게끔 하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아카이빙 해 주시면 아, 좋습니다. 보통 이제 네. 휴가 신청서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안 쓰시고 구두상으로 하게 되면은 네. 문제가 될 확률이 있어서 그렇죠. 항상 모든 예. 것들은 기록과 사인을 남겨 두시는 게 안전하다고 아, 말씀드리고 네네.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네. 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실무하시면서 '그래 이런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고 이 많은 서류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되게 좀 많이 실무적으로 좀 많이 고민이셨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리나라 라이브 강의니만큼 경리나라로 좀 할 수 있는 실무를 조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리나라로 이제 직원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신분증이랑 통장 서류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본, 뭐 이제 자동차 등록증 저희 그 음. 차량 네 네 비과세 맞아요. 받으면은 이제 자동차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경리나라에 이제 직원별로 이렇게 한 명씩 해당하는 서류들을 쭉 퇴사자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툴로 그 PC의 압축 파일로 단 하나씩 보관하시면 이제 소실될 그쵸. 위험이 좀 많잖아요. 네, 이렇게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보관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 임금대장 말씀해 주셨는데 임금대장이 이제 근로계약 급여 대장. 그쵸. 급여 네. 대상이죠. 급여 대장이고 음. 임금의 결정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대한 서류가 임금 명세서 가 될 수 있죠. 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부분도 경리나라로 좀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알려드리면 이제 그 저희가 세무사 사무실에 급여 자료를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다 이제 해당하는 기초 자료를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쌓여요. 저희가 이번 그 해당하는 월에 그 근로소득자가 몇 명이 있었고 줄어들었는지 음. 늘어났는지 요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그래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송을 하면은 전송 완료로 해서 세무사님한테 급여 대장이 갑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님이 이제 다시 경리나로 그 급여 대장을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급여 이체도 경리나라에서 가능하고 급여 대장 보관부터 급여 명세서 발송 그리고 이 급여 대장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쪼개져서 이제 네. 나가면은 이게 맞게 지급이 됐나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요런 식으로 차감 내역으로 해 가지고 이 차인 지급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언제 누구한테 나갔는지 다 기록을 하면서 보관을 할 수가 음.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 정말 활용하시면 너무나도 꿀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 관련 서류도 경리나라로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예 좋은 것 같아요. 그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작성을 해 줍니다. 음. 이거는 이제 인사급여라는 부가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인데요. 이제 저희 근로계약서에 대한 해당 항목에 대해서 그 이제 근로 시간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입력만 하면은 근로계약서가 뿅 하고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자동으로 작성이 맞아요. 돼서 출력을 해 가지고 직원분들이랑 이제 사인해 가지고 서명해 가지고 그걸 따로 이제 그 스캔을 떠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면 네. 네. 혹시 이 경리나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네네. 근로계약서 말고도 인제 네. 저희가 사업장 내에서 많은 종류의 또 그렇죠. 계약 네. 관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뭐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이라든가 이런 아, 부분도 혹시 커버가 네.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아 일 네. 우선
근로계약서만 자동 작성이 되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요것도 개선이 되면 너무 좋겠네요, 추가가 되면은.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프리랜서 계약서는 사실 쪼끔 표기가 그쵸. 네.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자동 작성이 되려면 쪼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 방식에 맞게끔 프리랜서여도 계약서를 꼭 작성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리나라 인사급여에서는 이제 급여 계약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지는 않지만 요 위촉증명서랑 해촉증명서가 네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촉증명서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할 건지 재직 계약 뭐 자격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요거 보통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보통 한글 파일로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음. 이제 자동으로 발급돼서 도장만 찍어서 바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네. 요즘 이제 프리랜서로 고용되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도 뭐 실업급여를 조건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해촉증명서나 이런 거를 좀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실무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네네. 뭐 노무사로서 또 이제 하나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많은 회사에서 좀 인건비나 사대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네. 실제로 근로자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3.3%를 떼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회적증명서를 요청하면서 "저 실업급여 받아야겠어요."라고 한다거나 아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네. 일하고 나셔서 퇴직금 "나 사실 근로자였다."라고 주장하면서 네네네. 퇴직금을 실제로 저한테 그런 문의들도 많이 주시고 사건 수임도 아 많이 들어오고 네. 그러면서 좀 예상치 못한 인건비가 과도하게 그렇죠. 한 번에 지출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사업장의 상황은 지금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네. 저는 이제 노무사로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소득세와 뭐 이제 근로 관련된 사대보험을 떼는 게 맞다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그게 리스크 관리에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런 또 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회사 내에서 좀 잘 신뢰를 쌓아가면서 네. 네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하셔도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잘 보관하셔 가지고 나중에 문제 안 되게끔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은 임금이란 네. 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 주셨어요. 두 번째 맞습니다. 챕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임금 실무라고 했을 네. 때 사실 인제 뭐 숫자가 틀리거나 해서 일어나는 휴먼 에러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네. 뭐 경리나라나 뭐 여러 가지 여타 툴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임금 실무를 했을 때 임금성 자체를 걷어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조금은 원론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네. 최대한 실무랑 가깝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쪼끔만 참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임금이란이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러니까 급여죠.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급여라고 말을 하는데 임금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주는 것이고요.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고요. 네네네. 명칭을 불문하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을 이야기를 음. 해요.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줘야 된다는 거, 근로자가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명칭을 불문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인제 뭐 회사마다 급여 항목이나 이 구성들이 많이 다르겠지만 뭐 어떤 명칭을 붙이든 네. 근로한 것의 대가로 나가는 것들은 다 임금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근로하지 않은 네네. 것으로 회사가 돈을 주는 일이 있을까요? 어떤 게 음.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네네네. 명절 떡값 같은 거죠. 네. 아. 그냥 정말 네. 은혜적으로 주는 네네네네. 돈들. 그냥 뭐 "올 한 해 뭐 네. 수고했다."라는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네네네. 황금 열쇠 이런 거를 그쵸, 그쵸. 준다거나 네. 뭐 현물로 뭐 환호를 준다거나 뭐 네네네. 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인제 임금이 아니고 또 이제 뭐 출장에 들어간 실비 변상적 금액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임금이 아니니까 그런 그쵸. 것들은 네. 따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하시고 세무사님이 비용 처리를 하시고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뭐 성과급, 상여금, 뭐 명절 휴가비, 학예 휴가비, 음. 식비 이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급 원칙이 있어요. 임금 지급의 4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내 원칙이거든요. 이 네.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게 돼서 임금 체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불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직접 주지 않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가족 계좌. 그쵸. 가족 계좌. 그쵸.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네. 신용불량자셔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타인 계좌로 네. 좀 가족 계좌로 부탁한다. 근데 네네네. 사실 근로기준법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불법이고요. 네네. 네.
이건 이제 이게 횡령 같은 게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어.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되고, 근데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을 하신 네네. 다음에 "내가 현금으로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급받았다."라는 확인서를 남겨 두시는 게 저는 더 안전한 방법이고 직접부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네네네.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액불 원칙인데요. 이것은 네네네. 뭐하냐면 250만 원 임금을 받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제할 수 없다는 거죠. 함부로 공제하는 케이스 중에 제일 네네. 많은 것은 근로자가 기물을 파손했다거나 음. 해서 뭐 20만 원 정도는 네. "이번 급여에서 삭감하고 네네.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부분들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원래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 250만 원 전액은 입금이 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근로자가 끼친 손해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뭐 추징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셔야지, 애초에 임금에서 공제하시는 거는 네 불가능하시고. 네네네. 세 번째는 통화불입니다. 한국 네. 원화 통화로 주셔야 된다. 그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 네 네. 번째 인제 정기불 원칙인데요. 이게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고의적으로 정기적인 지급 날짜 지급 안 하는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급 기일이나 이런 것들을 놓쳐서 정기성 원칙을 위반하는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네. 25 일이 월급날인데 네. 뭐 이번 달 5 일에 퇴사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분 임금, 일할 계산한 임금과 퇴직금을 그쵸. 25 일에 주고 싶으시잖아요. 네. 하지만 원래는 그러면 안 된다. 아.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네네네. 퇴사자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금품전산이 모두 그쵸, 돼야 그쵸. 네. 되잖아요. 그래서 5 일날 퇴사하셨으면 적어도 19 일까지는 모든 이제 임금과 퇴직금과 네.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정여의치 않다."라고 네네. 했을 때는 네. 그 금품 지급 관련해서 좀 기일을 연장한다는 합의서 자체를 퇴직 시점 그 자체에 써 주시고 사인을 해 주시면 그 25일 기일에 네. 지급하셔도 문제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런 그 부분들을 부분도 꼭 사인을 해 놔야 되군요. 무조건 사인을 받으십시오. 사인은 네. 꼭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급한 네. 임금들을 바탕으로 네. 이제 뭐 임금 명세서 같은 게 나갈 텐데, 그쵸, 그쵸. 네. 뭐 임금 명세서 항목은 네.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네. 저희가 인제 이거를 먼저 과태료 관련해서 먼저 보여 드리게 되는 이유는, 네. 이 임금 명세서 지급 의무가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 2-3년 그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네. 아직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제로 1 차, 2 차, 3차 계속 과태료가 있는 부분인 거고, 임금 명세서 미규부 자체로도 인제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진정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드리고자 하는 네네네. 차원에서 한번 드려 봤어요. 그래서 어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네. 실제로 인제 임금명세서가 이런 방식으로 나가죠. 네. 그래서 인제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당연히 성명이나 뭐 생년월일 이런 것들이, 또 지급일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셔야 되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쪼끔 더 보기 편하시려나요? 그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데, 임금 항목엔 여기 지금 고정급만 나와 있어요. 네. 그쵸? 고정급이 인제 나와 있는데, 네네. 뭐 고정급 말고도 인제 여러분들께서 운용하시는 뭐 식대, 뭐 통신비, 뭐 자가운전 지원비 이런 네네네.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공제되는지 공제 항목들도 다 저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급 항목이 지급일이 뭔지, 네. 공제 항목이 뭔지. 네. 그래서 지금 지급 항목 같은 부분을 보시면 밑에 네네네. 계산 방법을 한번 보시면, 여기 계산 방법 또는 산출식 이 파트를 안 쓰셔서 또 인제 근로감독관 시정 조치를 받으시는 경우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산 방법은 2025년 최저시급인 30,030 원을 받는 근로자가 어떻게 임금 명세서를 받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296만 270 원이 나오는데, 근로자로 하여금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서 받은 건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자는 게 임금 명세서의 목적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산 방법 또는 산출식 보시면 네. 시급 마 30 원에 209 시간, 월 소정 근로 시간을 곱한 금액이 296만 270 원이 된 네. 네. 거다라고 인제 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인제 다른 임금 항목들도 저렇게 이제 네. 네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보여 드릴 거고, 구체적으로 저기 인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고정 이런 부분들은 네. 나중에 포괄임금제랑 고정 OT 파트에서 쪼끔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임금명세서가 어떻게 그 발송하는지 이런 부분도 네. 사실
그 노무사님을 안 쓰시거나 이제 급여 담당자가 없으면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격리나라로 했을 때 290 다시 네네. 얘기 네 290시간 부분이 안 들리신 것 아 같아서 네. 이제 제가 또 뒤에 잠깐 또 계산해 놓는 식이 있기는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인제 9 to 6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 시간, 휴게 시간 1 시간 제하면요. 그렇게 하면 40 시간이 되시죠. 주 40 시간 근로자. 그런데 저희가 주휴라는 게 있죠.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로 많이 인제 근로계약서에 적어 두시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실제로 일은 5 일을 하지만 일 주일에 네. 6 일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40 시간 플러스 8 시간을 더 하시는 거죠. 그러면 48 시간이 되잖아요. 48 시간에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한 월 평균 주수라는 게 있어요. 네네. 월 평균 주수가 4.345 거든요. 그래서 48 곱하기 4.345를 하면 208. 땡땡 시간이 돼서 209 시간으로 저희가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아 저희가 일반 근로자 그러니까 9 to 네네네. 6 그리고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일하시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네 네네네. 209 시간으로 편하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뒤에 가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네. 모든 근로자가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 명세서를 격리나라로도 이제 쉽게 보낼 수가 있는데요. 네. 클릭만 5번만 해도 이 급여 명세서와 임금 명세서가 쉽게 보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격리나라 급여 대장을 이제 세무사님한테 받으면 요런 형태로 이제 그 첨부 그 급여 명세서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냥 이 아래에 계산 방법이 없다면 급여 명세서고요. 아래에 계산 방법이 있다 하면은 이제 임금 명세서로서 이제 효력이 또 발생하는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있어야지 네 가능한 거고요. 이게 저희가 그 카톡으로 보내는 걸 제가 보여 드릴 거예요. 이메일로도 가는데 요즘 저는 카톡으로 보내는데 너무 편하고 이게 받아보시는 직원분들도 이거 너무 만족하시죠? 좋다.' 이게 그리고 카톡으로 계속 쌓이고 하니까 내가 주민등록번호만 앞에 그 6 자리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언제든지 음. 보실 수가 있고 저희 그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개별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메일로 취합해 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보내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첨부해서 한 번에 이제 클릭만 하면은 각각 알아서 이제 발송이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 편하게 발송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는 이런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급여 명세서가 왔다."라고 카톡으로 알림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면은 급여 명세서 이제 생년월일 6 자리 입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급여 명세서가 요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너무 이거 좋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어 맞아요. 주셔 좋습니다. 가지고 네. 또 많은 이게 분들이 아마 네. 네. 자동으로 급여일에 보내지게끔 설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어. 요거는 이제 급여 이체가 되면은 클릭은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러시군 네. 예. 네. 클릭을 좋습니다. 해야지 이제 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포괄임금 관련해서 설명이 네네네.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마지막 파트에 네. 포괄임금이랑 고정 그 오버타임 제도 관련해서 설명을 네네네. 드릴 예정이고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남겨 주시면 저희가 네네네네. 녹여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포괄임금이 궁금하다고 하셨군요. 네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네. 네 노무사님이 쉽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되게 헷갈리잖아요. 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네. 설명해 주시면 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예. 여러분들께서 인제 급여 업무를 할 때 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중에 뭘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가야 되는지를 헷갈리지를 않아야 제대로 이제 실수 없이 급여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결국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급여 담당자님께서 직접 네.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선 통상임금이라고 했을 때 법적인 얘기 그냥 안 하고 딱 하나만 얘기하면 모든 수당 여러분들이 지급하시는 모든 수당 있잖아요. 네.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해고하실 거면 해고 예고 수당, 네. 연차 수당, 주휴 수당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통상임금이 뭐냐? 그냥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급. 네. 여러분들께서 그 지급하시는 혹은 받으시는 임금을 시급화했을 때 뭐가 통상임금이 될 것이냐. 네. 그거를 이제 시급으로 나눴을 때 나온 그 금액 자체가 네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또 어려운 부분이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상임금 관련돼서 네. 판례가 변경돼서 아 예전에는 통상임금이 아니었던 게 네. 지금은 통상임금이 되는 경우가 생겨 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지금 모든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이 다 가고 이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 좀 질문을 남겨 주시면 제가 좀 검토를 해 드리거나 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지급하시기로 한 혹은 지급받기로 한 모든 임금은 네. 통상임금이고 그것을 시급으로 아까 나눈 209 시간 있죠. 그 네. 209 시간으로 나눈 것들이 통상임금이 돼서 여러분들이 연장 근무를 이 2 시간을 더 하셨다. 그러면 그 통상임금의 연장 2 시간 곱하고 거기에 연장 만약에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장 수당 네 가산 수당까지 붙은 1.5 배를 하신 금액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통상임금이 인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인제 주휴수당도 이제 통상임금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이거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이라서 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는 1주 근로관계 그러니까 7일 근로관계 존속 후 그다음 주에 근로관계가 그러니까 출근을 해야만 음.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최근에 바뀌어서 그다음 주에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 되는 걸로 요즘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 이게 왜 그렇게 되는 네. 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통은 일 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네네. 삼잖아요. 그렇죠. 사업장마다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월화수목금 일을 하시고 주휴일을 저희가 일요일로 잡아요, 보통. 음 그러면 월화수목금 근무하시고 퇴사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시면 네네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안 하시면 일요일 주휴일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휴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만약에 월화수목금 근무하시고 금요일에 퇴사하셨다? 네. 그러면 주휴수당이 안 나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휴일인 일요일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아끼고 싶으시면 네. 금요일 퇴사로 처리하시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다음 주 네. 월요일 퇴사로 하시는 것도 아 좀 방법이라면 방법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네네. 주휴수당은 네. 네. 이거는 여러 가지로 꿀팁일 수 있는 예. 부분일 거고 주휴수당은 15 시간 일 주일에 15 시간 이상 네. 근로하시면 지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분은 원래 일 주일에 10 시간 근무하시기로 계약을 하신 분인데 네. 쪼끔 더 나와 달라 그래 가지고 15 시간이 넘어 버렸다. 네네네. 그래도 주휴수당을 줘야 되냐?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주휴수당은 네.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 시간으로 네네. 계약하셨거나 13 시간으로 계약하셨다면 그 이상 근무하셨다 그래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큰 문제 없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너무 좋네요. 그 네. 평균 임금이 네. 퇴직금 계산할 때 이제 들어가는 평균 맞습니다. 임금인 네. 거죠? 평균 임금은 네네네. 저희가 인제 가장 많이 쓸 때가 퇴직금 계산할 때 쓰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퇴직금을 주는 이유가 네네네. 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네. 그전에 퇴사하기 이전에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아 평균 임금의 정의도 똑같아요. 네.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평균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개념이 다른 거죠. 통상 임금은 법정 수당 줄 때 뭘 기준으로 줄 거냐고 음. 평균 임금이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느냐, 얼마를 이 사람의 생활 임금으로 보장하고 인정을 해 줘야 네. 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임금은 퇴직금으로 산입이 된다. 이렇게 아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직금의 목적도 이 네. 사람이 얼마나 퇴사 이후에도 네. 기존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아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가 이제 법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조금 네네네.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가장 쉽죠. 시급 근로자들, 알바 근로자들은 시급이 통상임금이 되는 거고요. 아 네. 1급 근로자들은 그분이 일당이 있죠. 네. 근데 그분이 하루에 5 시간 일하셨어요. 네. 그 일당을 5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음. 월급의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그쵸. 거죠. 네. 월급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급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정 제수당들도 있고 식대도 네네네네. 있고 이런 것들이 인제 있는데 이거를 또 뭘로 나눌 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9 라는 네. 시간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로 일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했을 때 월 209시간을 일하시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연장 근로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속 계산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00만 원 받는 근로자가 있으면 이거를 209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는 거죠. 네. 음. 그렇게 계산을 쪼끔 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렇지 않은 근로자들도 있죠, 그쵸. 실질적으로.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네. 그러면은 근로 시간이 음. 적거나 매일매일 근로 시간이 언제는 뭐 5시간, 내일은 뭐 화요일 월수금은 5시간, 화목은 뭐 7시간 요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런 네. 어떻게 통상임금을 관리를 음.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애석하게도 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네.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정해진 바는 아 없는데 밑에 제가 인제 네네네. 팁이라고 한 부분들 네. 보면 실무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해요. 1주 근무 시간을 싹 다 더하고 예예. 그거를 1주 근로일 수로 나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네네네. 일하시는 근로자가 있어요. 네네네. 6 시간, 7 네. 시간, 6 시간, 7 시간, 8 시간 네. 이렇게 주 6일 네네네. 근무하셨는데 네. 이 6, 7, 6, 7, 8을 더하면 40 시간이 되거든요. 네. 그 40 시간을 6 으로 나눠 버리시는 거죠. 아 네. 그러면 그 40 시간을 6 으로 나누면 6.4 시간 정도가 돼요. 네. 네. 그러면 이 6.4 시간을 기준으로 예. 주휴도 6.4 시간이 되는 거고 그렇구나. 연차도 6.4 시간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토대로 계산을 해 볼게요. 주 40 시간이죠. 네. 6, 7, 6, 7, 8 일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거기다가 그 주휴는 6.4 시간이 되니까 46.4 시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4.345를 곱하시면 네. 시간이 나와요. 그 시간을 월급으로 그 시간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구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네. 고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식 구하는 법 너무나 예 네.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그러면은 임금에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거랑 미포함되는 거 아까 이제 그쵸. 뭔가 개정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임금을 네.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여전히 대법원에서도 계속 판례가 돼 있고 아. 항상 이제 그쵸, 매번 그쵸. 분쟁이 네.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지금 명확하게 인제 통상임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네. 여러분께서 주기로 한 모든 금액이에요. 주기로 결정된 모든 금액. 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예를 들면 기본급 조건 따지지 않죠. 그렇죠. 무조건 네. 줘야 되는 금액인 음. 거죠. 상여금 조건 안 따지잖아요. 그쵸? 네. 네. 명절 휴가비, 학위 휴가비 이런 것들 그냥 그 사람이 거기 근로자면 나오는 것들이죠. 뭐 네. 생일 축하 비용도 들어가나요? 생일 축하 비용을 네. 현금으로 이제 근데 그건 은혜적 금품이라서 안 될 네네네. 확률이 굉장히 아 높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따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일 네. 축하비라는 것들을 예. 어떤 임금 항목으로 계상해서 네.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복지 차원으로 나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네. 회사의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네. 따져서 해 봐야 되는 음. 부분인데 재직자 네. 금품이라는 게 네. 궁금합니다. 재직자 조건부 네. 금품이 이게 변한 거예요. 이게 이게 변하는 원래 거군요. 네.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아. 포함이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게 네. 보통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보통 어떤 네. 사례가 있냐면 만근 수당 같은 거 있죠. 예를 아. 들면 "이번 달에 네네네. 만근을 하면 10만 원을 더 아. 줄게."라고 하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 네.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제 조건을 따지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 네. 그럼 뭔가 이제 기숙사비를 내준다. 예. 기숙사비. 기숙사비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거를 급여로 네. 이제 해서 주시면 당연히 통상임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정해져 있잖아요, 주기로. 그쵸, 그쵸. 주기로 예. 정해져 있는 금품이고 네네. 임금이니까. 네네네. 네. 근데 그걸 실비로 처리하면 또 아니게 되겠죠. 그쵸.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근로자분들 입장에선 좋겠네요. 어 아니죠. 아닌가요? 통상임금이 네. 커지면 퇴직금이나 본인이 네네네. 이제 연장 야간 수당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그거는 늘어나니까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재직자 네네. 종거부 금품이 통상임금으로 들어온 게 근로자들 입장에선 되게 좋은데 네. 이제 경영계에서는 네네네. 많이들 그쵸, 그쵸. 싫어하고 예.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쵸. 판례이신 거죠. 네. 그러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문제를 들어보면 쪼끔 더 이제 판례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 수당. 네.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뭐 부양가족이 1 명, 2 명, 3명 이런 거는 사실은 근로에 대한 대가도 아니라 일단 임금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우리가 주기로 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가족 수당도 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네네네. 되냐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1 0 원은 주고 시작할게." 아. 라고 되면 주기로 한 금품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통상임금에 됩니다. 그럼 네. 인센티브나 경영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네.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근데 이것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 수당처럼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네. 우리는 네. 인센티브를 사실 언제 준다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예를 들면 뭐 사장님께서 예를 들면 기분 좋으면 한 번씩 네네네. "회사가 돈이 많이 벌면 주신다." 아. 이러면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아. 이러면 통상임금이 아닌데 회사 내 규정이 네. 있어요. 예를 네네네. 들면 반기마다 네. 어떤 근무 평정에 네. 따라서 최소 얼마만큼은 지급한다. 예를 들면 C등급이라도 네. 1 0 0 원은 지급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 1 0 0 원만큼은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받는 거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럼 뭔가 이제 계약 네. 수당이라든지 요런 부분도 포함이 계약 수당이라는 거는 네. 뭐 이렇게 계약할 근로계약할 때마다 때 아니면 뭔가 이제 네. 영업해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럼 네. 아 그때마다 뭔가 "어떤 그거는 수당을 주겠다."라고 한 것도 어떤 인센티브 근데 네네네. 그런 경우가 이제 인센티브 주 아예 네네. 못 벌어오면 네. 영원인 게 맞아요. 돼 버리면 네네네. 통상임금이 아닌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그렇군요. 하기 나름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금품은 다 통상임금이 아. 아니에요. 이 통상임금은 항상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 시간의 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포함되지 않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시간에 근무를 할지 안 할지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모르는 노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원칙적으로 아 모르는 거니까 예. 내가 이번 달에 30 시간을 더 추가 근무를 할지 40 네네네. 시간을 추가 근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통상임금에 넣으면 통상임금을 가지고 시간의 근무 수당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럼 무한 루프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말이 안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는 다 빼주시면 됩니다. 아 네네.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그 음.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 채팅으로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많이 여쭤보시고 네네네네. 추가적으로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드릴 테니까 네. 아무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무하면서 이게 명칭들이 되게 헷갈릴 수 그쵸. 있는 네. 부분들이 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평균 임금 구하는 방법도 그쵸. 준비를 해 맞아요. 주셨네요. 평균 네. 임금 가장 이제 많이 평균 임금을 구해야 할 때가 네네네. 퇴사 시점이죠. 아 퇴직금을 주어야 할 때. 네네네. 그래서 그 퇴직금 그냥 구하는 법으로 평균 임금을 제가 구하는 법을 좀 가름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케이스를 보시면 2024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3월 1 일까지 근무한 경우 네. 365 일이 넘었잖아요. 네. 365 일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은 발생을 하고요. 네. 발생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네. 계산을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산정 사유 발생일은 3월 2 일이 돼요. 왜냐하면 3월 1 일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근무일을 네. 이 퇴사일 3월 2일 가지고 4 대 보험 상실 신고를 아마 하실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산정 사유 발생일 최종 3 개월은 2024년 12월 2 일부터 2025년 3월 1 일까지 총 90 일이거든요. 이게 여길이 네. 여길마다 달라 가지고 뭐 89 일이 될 수도 있고 90 일이 될 수도 있고 네네. 30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계산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90 일을 최종 3 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으로 나누시면 임금만이에요. 네. 명절 떡값 이런 거 말고 네네네. 임금만으로 나누시 90 일로 나누시면 이게 평균 임금이 돼서 네네. 그러면 이제 일당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10만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네네. 거기에 총 재직한 일수 나누기 365 네. 를 해 주시면 아. 여러분께서 지급하셔야 되는 퇴직금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제니스님 YS 네. 님께서 고정 연장 근로수당으로 항상 항상 똑같은 금액 네. 지급하는 네. 건지. 네. 네. 아닙니다. 네. 고정 연장 근로수당, 고정 휴일 수당 네. 전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모든 네. 추가 근무 수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계산하는 맞아요. 건 네 그래서 아마 뭐 네.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으냐면 고정 연장 근로수당은 사실 15 시간을 매달 주기로 하면 15 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 시간 근무해도 15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판례나 이제 법적으로 네네. 고정 연장 수당이나 오버타임이나 뭐 포괄임금이나 네네네. 이런 명목으로 주는 거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거는 좀 이따 고정 OT 때 한 번 더 말씀드려 아 볼게요. 네네. 네. 맞습니다. 어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이제 퇴사 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이제 말씀을 네네네네. 드리는 건데, 근로자가 월의 중도 예를 들면 저희가 급여일이 예를 들어 네네네. 5 일인데 네. 뭐 4 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분들 많이 없고 네네네. 근데 빨리 퇴사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일할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네네네. 그리고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평균임금, 통상임금 두 개 네. 알려드렸잖아요. 네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계산을 했을 때. 그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 주셔야 돼요. 네. 이런 경우들은 뭐 평소보다 잔업을 많이 안 했거나 이런 경우에 네. 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지금 퇴직금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오셨는데, 직업 가령 지각이 자주 발생하는 직원에 대해서 네. 누적 누적 시에 임금에서 제외하고 싶은데 이것을 근로기준 체크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요?"를 제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네. 주세요. 네.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럼 일할 계산하는 거 먼저 네. 말씀드리기 전에 필수 체크리스트 맞습니다. 네. 회사 네. 관련해서 필수 체크리스트 꼭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첫 네. 번째,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네네네. 임금, 퇴직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급하기로 한 일체 금품을 꼭 지급하셔야 네네네. 되고, 네. 두 번째 임금 퇴직금뿐만 아니라 업무상 지출 경비 있죠. 예를 들면 유류비 이런 네. 것들. 아직 뭐 청구를 했는데 지급 안 된 네네네네. 부분들도 14일 실적. 이내에, 맞아요. 실비정산 또 다 인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네. 거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이 연장할 수 있다고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퇴사를 9 일에 했는데 네. 급여일이 25 일이에요. 그러면 14일 이내에 정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9 일에 사직서를 네. 받으면서 퇴직금품 지급 연장 확인서를 쓰시고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합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당사자와 합의로 만약에 지급이 지연이 됐어요. 네. 그래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셔야 돼요. 지연이자 20%, 연 지연이자 20%는 지급하셔야 되고, 네. 이것도 임금 명세서에 따로 빼두셔야 돼요. 지연이자로 따로 빼두셔야 돼요. 네. 여기 5-6%라고 써 네. 있는 거는 상법상 지연이자인데, 네. 이거는 만약에 그러시면 안 되지만 재직 중에 임금이 연체가 되시면 네. 5-6%를 떼고요. 이제 퇴사하신 후에는 20%로 아 바뀌니까, 정말요? 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20%로 네. 바뀌고, 재직 중에는 상법상 지연이자는 5-6%로 해서, 네. 만약에 임금 지연이 발생을 하셨다면, 체불이 발생하셨다면 네네. 꼭 지연이자도 임금 명세서에 따로 표기하시고 네. 지급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20% 부분을 좀 굉장히 세네요. 근데 연이율 20% 네. 니까 세죠. 그러니까 빨리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지급해 주세요. 만약에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을 안 하면 임금 네. 체불로 이제 노동청에 출석하셔야 되지. 이자만 지불 안 해도 네. 아 네. 정말요? 그리고 인제 사실 그쵸. 네. 근데 이자만 지급 안 했으니까 몇 푼 안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네. "처벌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음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또 질문 주신 게 있는데 급여 지급일은 고정으로 지급일은 네 하고 고정으로 하고 중간에 중간 급여 네. 기간을 변동해도 되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전보다 현재 급여일이 현재 전까지 급여일 급여 전일까지 돼 있는 네. 1일 머리를 바꾸 급여 지급일을 바꾸고 싶으시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셔야 돼요. 근로계약서 전체를 변경을 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근데 인제 급여 지급일은 고정으로 하고 급여를 계산하는 그 기간 그렇죠. 자체를 네. 변동시키고 싶으시다. 아, 그거를 변동시키고 싶으시다. 급여일은 고정인데 급여일은 만약에 고정인데, 뭐 1일 25 일부터 24 일까지였는데 1 그러면 일부터 네. 30 일까지 그럼 인제 하실 때 네. 체불만 없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4 일부터 네. 25 일부터 24 일까지 지급일이셨으면 네. 그때까지 체불액이 없도록만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25 일까지 지급을 하시고 나머지 26 일부터 뭐 1일 5 일로 바꾸시고 싶으시면 26 일부터 4 일까지는 따로 네. 정산해서 5 일에 지급하시고, 어 그다음 날 다음 달부터는 하고 싶으신 대로 네. 6 일부터 5 일까지 해서 5일 정산하시고, 네, 이렇게 지급하셔야 돼요. 이거 네네. 밀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음 지급 기일에 퉁쳐서 주겠다." 이렇게만 안 하시면 아 됩니다. 네. 네. 너무 그렇습니다. 네. 질문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네. 질문 시간이 더 해 주세요. 네. 많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은 이제 중도 퇴사자 입사일 계 이 일할 네. 계산 일할 예. 계산하시는 법. 네. 인제 중간에 입사하신 분들, 퇴사하신 분들 네. 어떻게 인제 임금 드려야 되는지, 네. 이것도 사람들이 왜 헷갈려 하시냐면요. 정해진 게 없어요.
아.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여기 제가 네네네. 표로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인제 네. 고용노동부에서 추천하는 방식인 거고 아. 여기서 인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은 네. 첫 번째 월 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는 거예요. 네네. 그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를 들면 지금 올 이번 달이 4 월이죠. 네네네. 4 월은 30 30 일까지 일까지 있죠. 있잖아요. 네. 이번 달 30 일을 기준으로 월급을 나누시고 이분이 5일 근무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5 해서 드리는 거죠. 이게 가장 편하고 일반적인 방식인데 네. 뭐 30 일로 그냥 우리는 2 네. 월이든 3 월이든 30 일로 네네네. 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고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월의 유급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담이 커지겠죠? 왜냐면 보통 인제 한 달에 21 일 뭐 20일 이 정도 23일 네네. 이렇게 일을 하실 텐데 그럼 급여를 뭐 23 일로 나눈 다음에 그중에 실제로 일한 날수를 곱해서 네네네. 드리는 거니까 금액은 훨씬 많아지겠지만 이 방식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일 추천하기는 해요.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셔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로시간 산정하는 방식으로 네네. 통상임 곱하셔서 지급을 하셔도 아. 되는데 네. 음. 근데 사실 뭐 노동청이나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거 이 중에 어떤 걸로 해도 네. 문제는 없다고 하세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썼던 것처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일할 계산 방식을 꼭 기재해 주시는 게 안전을 하고요. 네. 근로자마다 차등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네네. 하나의 원칙을 정하셨으면 네. 그 원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해서 일할 계산만 해 주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보통 네. 대부분의 표준 취업 규칙에는 네. 1번 그 그쵸. 월의 일수에 따라서 네 맞아요. 계산하는 게 보통 표준적인 네. 거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9일 퇴사했는데 서로 합의하여 25 일이 25 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네. 14일 건가요? 이후로 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9 더하기 14 이후로 지급 나가는 네. 부분에 대해선 지연이자 지급하셔야 돼요. 네. 원칙적으로 네. 서로 네. 합의하셨다면 구두상 합의도 혹시 그게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나요? 이게 구두상 합의 무조건 사인을 하셔야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아 이거는 네. 왜냐하면 서로 신뢰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많은 경우 이제 또 노동청에 이제 또 넣으시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아 무조건 저희는 인사 네. 관리는 무조건 리스크가 없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꼭 사인을 받아 아 두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네. 같고 지연이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문제 삼지 않는 경우는 네. 있는데 네. 저는 원칙적으로는 지연이자 지급해야 된다고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네. 겁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도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나요?"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음. 이자에 대한 상대보험 이런 걸 상대보험 소득세 이런 걸 떼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음. 네 우선은 비용 네. 처리는 네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자에 대한 그 근로자가 네. 그것도 근데 사대보험을 이게 네. 임금은 아니기 그쵸. 때문에 들어가지는 네네네. 않습니다. 아 지연이자는 이자지 임금은 그렇군요. 아니잖아요. 네. 아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뭔가 기타 소득이나 이런 걸로 빠질 것 같기는 한데 그럴 수도 그럴 있는데 수도 있겠죠.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인제 쪼끔 더 좀 예. 케이스를 찾아봐서 제가 네네네네. 추가적으로 좀 더 이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제가 이거 아까 나왔네요. 여쭤보셨던 부분인 건데 네. 조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아 할게요. 네네네. 그래서 지각 결근 시 임금 공제 하고 네. 싶으시죠? 네. 결근 시에는 하셔도 돼요. 결근 시에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각은 쪼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각한 시간을 정확히 측정을 해서 네. 8분 지각, 9분 지각, 5분 지각 이런 그쵸. 거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네. 1 시간이 되면 1 시간치를 공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진력이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지각 같은 경우에는 뭐 3회 지각이면 네네네. 어떻게 징계를 내린다든지 뭐 이런 음. 방식으로 근데 지각비 걷는 건 안 되거든요. 아 지각비는 불법이 근데 그런 거 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각비 네. 같은 건 안 되시고 좀 어떤 인사상 네네. 고과에서 인제 좀 차이를 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네.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2 번, 3 번은 한번 참고해 보셔서 본인의 사업장에 좀 이런 네네네. 것들을 도입할 만한지 한번 아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무단결근 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할 계산 방식으로 일할 계산을 하셔 가지고 하루 빠지셨으면 음. 하루 공제를 하고 또 인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각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주휴수당 공제를 못 해요. 네. 저희가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주는 건데 만근의 기준이 전체 출석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출근만 해도 만근이라고 보거든요. 지각 조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근은 만근을 못한 거기 때문에 꼭 주휴수당까지 같이 공제를 해 주셔야
그 과지급이 안 되는 거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결근을 하면 저희가 이제 월 급여액이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제 신고하셔서 자대보험 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실 더 복잡해지고 귀찮아지니까 어차피 이게 연말정산 때 다 이제 그쵸, 제대로 그쵸. 환급이 되니까 굳이 저는 건드리지는 않는데, 근데 갑자기 인제 뭐 임금이 진짜 중간에 네. 뭐 연애 중간에 뭐 3월, 4월 이럴 때 좀 갑자기 확 높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봉 계약을 다시 그쵸. 하시면서.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통액 신고를 다시 하셔 가지고 보수월액 신고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낫지, 결근이나 이런 것들로 매번 공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거랑 비슷한데 네네. 직원이 알바 이제 직원이 네. 아르바이트나 이제 직원분이 네네. 30분 일찍 왔어요. 이런 경우에 저 네. 이거 30분 더 일찍 온 거에 대해서 시급 계산 더 추가로 주세요라고 하면은 절대 안 네. 되죠. 절대 안 되는데 인제 안 할 수 네. 있는 근거들은 네. 여러분들께서 근로계약서에 남겨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요즘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네. 근로계약서에 많이 써 놓는 게, "사전에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네. 근로는 근로로 보지 않는다." 아 라는 문구를 저희가 계약서에 네네네. 꼭 써 꼭 두거든요. 명시를 네. 해야겠네요. 명시를 해 네.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게 또 근로자가 어떻게든 입증을 또 하려고 하면 네. 이거 실질적으로는 네. 30분 일찍 나올 수밖에 없는 모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네네네. 그런 지시받지 않은 근무는 근무가 아닌 것으로 본다. 자발적 근로로 네네네. 본다라는 거를 이제 남겨 주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 혹시 일찍 왔으면 십 일찍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다. 안 됩니다. 네. 그것도 안 되는군요. 네, 네. 근로계약서에 충분히 저희가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해 놓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근로라는 네네. 것은. 그래서 근로자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네. 근로 시간을 바꿀 수 있으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 계약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하고 혹시 취업 규칙에도 명시를 해 놔야 할까요? 취업 규칙이 있으시면 네. 이제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네. 네네네. 하루 연차 사용한 거면 출근한 게 아니라서 만근으로 보지 아닙니다, 않 여러분. 네네. 연차는 출근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연차수당 지급하셔야 됩니다. 네. 주휴수당 지급하셔야 됩니다. 연차 쓰신 거는 출근으로 취급이 되십니다. 네. 네. 지금 또 하나 질문이 왔는데 노무사님은 9시 시작이면 네. 9시 까지 와도 돼요? 10분 까지 와서 준비하고 스타트가 업무 시작 스타트가 9시 다. 어떤 생각이신가요?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거 약간 네, 네. 논란의 여지가 될 것 같기는 그쵸. 네. 한데요. 저는 그 근무 시간에 해당 근무 장소에 도착을 하면 된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왜냐하면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죠. 네. 네. 저희가 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시간, 장소를 정해 주잖아요. 네. 그 장소에 도착을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음. 그 계약은 준수를 한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착을 네. 해도 네. 예. 장소에 도착을 아 했으니까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사실 네.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관리를 할 게 아니라 네. 이제 성벌 규정이나 그런 이제 그런 걸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문화나 뭔가 문화나 이런 걸로 평가나 이런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정말 회사에서 기준을 잘 잡아 놓고 좀 문화로 만들어 맞습니다. 가야겠어요. 네. 네. 그런 것들로 다 이제 역할이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각 결금 시 임금 공제 요 부분 네. 그 무급휴가나 무급휴가나 네 네네. 무급휴직은 이제 당연히 공제 가능하다라고 인제 네네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인제 좋은 회사들 있죠. 이제 네네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유급으로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을 네. 그냥 간단히 담아 봤습니다. 아 네. 네. 음 그다음은 저희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과세 항목이 사실 뭐 네. 세법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이제 근로소득세 중에서도 이제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인제 사실 저희가 편하게 급여 관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네네네. 이제 뭐 기본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편하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뭐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보육수당 이런 것들을 굳이 넣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대보험료 이런 것들, 그리고 인제 소득세 이런 것들이 아껴지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아 이게 비과세라는 거를 모르시는 거 은근 많고, 네. 식대도 얼마 전까지 월 10만 원만 아 비과세였다가 20만 원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을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면 네. 좀 근로자에게도 좋고 사업주에게도 음. 좋으니까 네. 다 인제 활용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도 비과세 항목이 좀 더 많이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진짜 인제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 각 요건에 맞는지 네. 돈이 필요합니다. 뭐 구내 식당이 있는데 네. 식대로 월 20만 원씩 주고 있으면 나중에 좀 네. 세금 추징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식대를 네. 잘 지급하고 있으셔야 예. 합니다. 이게 법인카드로 이제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네. 급여에서 비과세로 떼면은 나중에 네. 이게 과세로 돼서 맞아요. 사대보험이랑 소득세가 추징되니까요. 맞아요. 네. 음.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네. 것 잘 같습니다. 체크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채팅으로 좀 올라온 네. 부분이 네 최은수 님께서 이제 업무 시작 시간이라고 이제 준비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네. 네. 동의합니다. 저도 네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뿌끄빠 님께서 네. 네 노무사님 센스가 네 아주 좋으시네. 잘 미꾸라지 처럼 네네. 제가 잘 네 빠져나가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이제 자진 지각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고 싶은데 이럴 때 갖추어야 할 법적 서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진 지각으로 한 징계 해고 음 말씀하시는 거죠? 법적 네. 서류는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징계 해고를 하고 싶으시면 네네네. 근무 평정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근무 평정을 그분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예.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런 방식으로 근무 평정을 받아왔고 지각이라는 게 네네. 어느 정도의 우리 회사의 취업 규칙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징계 해고 감인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야 네. 되는데 그래서 어떤 챙겨야 될 아 서류라기보다는 네. 징계 해고에 대한 규정이 취업 규칙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기존의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충분히 과도하지 않은지 네네. 그 사유와 양정과 절차를 잘 지키셔야 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기 너무 힘들어서 서류가 있다기보다는 네네네. 절차를 아 취업 규칙상 절차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 가지고 포괄 임금제와 OT 부분이 좀 네 맞아요. 남았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한번 네 네. 빠르게 한번 제가 설명을 예. 드리도록 네네네. 할게요. 아 네. 여름휴가로 회사 전체가 월화수목금 연차 5일 아 사용하면 만근 아니라고 예. 연차 6 일은 차감하는 건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네네. 여름휴가로 회사 전체 그 일단은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여름휴가로 회사 전체가 월화수목금 연차 5 일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네. 불법일 수가 아 있어요. 연차는 강제 소진을 하면 안 네. 되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여름휴가 명목으로 네네네. 연차를 네.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맞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로자에게 네. "연차를 이때 써라."라고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포괄임금자랑 고정 OT 관련해서 정말 많이 설명드리고 싶지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문구는 여러분들이 포괄임금제를 하고 싶으실 때 그 근로계약서에 삽입하시고 꼭 서명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를 꼭 살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아 거고 그리고 포괄임금제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법에 없어요, 규정에. 포괄임금제라는 건 법에 없어요. 이게 판례로 인해서 인정을 되는 건데 네네. 사실 인정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합의가 있어야 되고 네. 근로시간 산정을 진짜 못 해야 돼요. 아 근로시간을 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업무여야만 포괄임금제가 가능을 하고 네. 그리고 만약 그런 업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충분히 줘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면 사실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못 하세요. 네. 못 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인제 그거를 쪼끔 보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한번 넘어가 주시면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유효하다면 추가 수당 지급 안 하셔도 좋고 임금 지급 및 계산에 있어서도 인제 효율적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법을 위반하지 않는지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고정 OT로 제가 좀 넘어가면 네. 근태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또 인제 저희가 포괄 임금제처럼 운영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 인제 고정 OT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기 고정 OT가 떠 있는 게 맞아. 네 아 맞습니다. 네네. 네. 고정 OT는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분들처럼 네. 한 달에 네. 뭐 한 10 시간 정도를 약정 연장 근로 시간으로 이제 두시는 거죠. 아 그래서 실제로 10 시간을 넘지 않게 근로를 하더라도 8 네네네. 시간 근로를 하시더라도 10 시간짜리는 무조건 주겠다. 네. 근데 다만 이거는 포괄임금제랑은 다르게 만약에 10 시간이 넘어 버렸어요. 네네네. 그럼 2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죠, 음 금액을. 그런데 좀 이렇게 고정 OT 오버타임이거든요, 고정 네네네. OT가. 네. 그래서 이렇게 오버타임으로 관리를 하셨을 때 통상임금에서 인제 오버타임이 산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쪼끔 통상임금을 쪼금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아 있고 또 인제 뭐 사실
뭐 10시간 정도를 인제 연장 근로를 매번 하기로 약정을 한다고 했을 때 쪼끔 초과되는 부분에 네네네. 대해서는 또 그렇게 막 따지지 않는 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근로자도 그렇고 뭐 네. 노동청도 그렇고 그래서 뭐 자발적 근로로 돌리시는 경우도 있고 뭐 10시간 시간 이상 네. 해서 허가를 안 내주시면 되잖아요. 뭐 네. 인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사전 승인제로 해 가지고 인제 연장 근로를 관리를 하면서 네네네. 최근에 이슈가 된 52시간제도 좀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인데 네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장 근로수당, 야간 수당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각 맞게 네. 이렇게 임금 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이 표는 네. 만 30원 이번 2025 년에 최저시급 받는 근로자가 연 기본급 받고 연장 15시간, 야간 10시간, 휴일 8시간을 했을 때 어떻게 임금 명세서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네네. 참고하셔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잘못되어 있진 않았는지 네네.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네. 휴일인데 연장 근로가 되는 경우에는 배수를 네.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이거는 진짜 행정 해석이 네. 엄청 치열했던 부분인 건데 네. 예를 들어서 40시간 일하시는 근로시간 40시간 일하시는 근로자가 네. 토요일에 나와서 2시간 더 일하시면 네. 이게 휴일 근로이면서 연장 근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1.5배 휴일 근로 수당 같은 1.5 배로 아. 처리하시면 된다는 행정 해석이 나와서 막 더 가산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대신에 인제 야간 근로인 경우에는 2배 지급하셔야 됩니다. 10시 넘어간 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10 시부터 6 시까지는 야간 근로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꼭 지급하셔야 됩니다. 네. 야간 그렇습니다. 근로 수당이 엄청 네 많네요. 네 엄청 네. 많아요. 야간 근로는 네네. 웬만하면 조금이니까요. 이제 네 네. 확 늘어나 버리기 그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뭐 대체 공휴일이라든지 네. 좀 아무래도 1 맞습니다. 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아서 그래서 좀 인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마 질문을 참고로 따로 받고 있다고도 듣고 네네네. 있는데 지금 저희가 네. 선물도 받고 있고요. 또 네네네. 추가적으로 이 강의 외에도 뭔가 쪼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설문으로 또 남겨 주시면 저희가 네. 따로 연락을 드려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노무사님? 네. 이게 1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네. 진행할 거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네네네네. 더 쏜살같이 지나간 것 네. 같아서 그리고 이제 사실 급여 실무라는 게 정말 다룰 게 많은데 네네. 오늘은 제가 정말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인제 꼭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좀 짚어 네.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분 있으면 네네.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셔도 되고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셔도 되니까 네.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 노무사님 성함 방창훈 노무사 이렇게 네. 검색하시면은 채널도 있으세요. 그리고 네. 그쪽으로도 Q&A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 많이 이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여러분께서는 강의가 어떠셨을까요? 지금 하나름 님께서 출근 시간이 9 시가 아니고 10 시인 경우에 야간 근로 시간은 11 시부터로 인정이 되나요? 아닙니다. 10 시부터 6 시까지입니다. 네. 10 시부터 네. 6 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네. "우리 회사도 좀 점검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니어스 컴퍼니는 이론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이 되게 만드는 실무 중심의 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오늘처럼 인사급여나 급여 실무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모르겠다.' 하고 이제 넘기면 나중에 이게 진짜 음. 뭔가 돈이나 맞아요. 과태료로 네 돌아올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렸던 꿀팁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어렵게 자리해 주신 노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아 요거는 좀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료 후에 다시 보기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구독과 네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달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설문 지금 계속 링크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팅방에. 듣고 싶은 주제나 아니면 오늘 조금 더 못다한 질문들 이런 부분들을 설문에 이제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잘 준비해 가지고 또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실무가 더 정확하고 덜 고생스러워지길 바라며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